안녕하세요. 정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무효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일 때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입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고 설명을 들을 때는 이런 이만큼의 돈을 내면 아파트를 나중에 줄 거니까 시중에서 일반 분양계약 체결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거다 라는 설명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다 보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처음에는 1군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려다가 2군 시공사를 선정을 하게 되고, 또는 1금융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2금융권을 선정하게 되고 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의 대출 이자 조건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고요. 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2군 시공사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2년 안에 준공한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3년, 4년이 지나고 나면 그만큼 조합이 부담하는 금융비용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거 무조건 다 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에 가입계약서를 봤을 때 일정한 금원을 확정적인 분담금으로 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최초에 굉장히 초기 단계의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가입계약서가 아주 일방적으로 업무대행사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대행사의 권리라든지 면책, 또 어떤 조합원들의 의무에 대해서만 써져 있고,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시간과 케이스들이 많이 쌓이면서 이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나 조합 관계자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어떤 그런 표준 계약서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확정 분담금, 그러니까 처음 가입계약 때 말했던 금액이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어떤 시공 시행비 모두 포함한 금원이다 라는 내용의 조항이 가입계약서에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더라도 나는 확정 분담금이라는 전제 하에 조합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금액에는 아파트를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이야기를 한다면 이 부분은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위약금을 물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셨을 때 저희가 가입계약서를 보고 우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생각보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고, 이 부분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들이 조합과 상대하면서 당신들이 추가 분담금을 강제하는 것은 계약 이행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지하고 분담금 받을 뿐만 아니라 분담금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라고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 부분도 추가 분담금을 무조건 내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 분담금 문제뿐만 아니라 탈퇴할 수 있냐라는 상담도 제가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 진행했던 케이스 하나를 살펴보면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당시에 이미 그런 내용이 퍼지니까 그 사업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이 조합에 이 부분은 당신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곳에는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계획이 없다. 지구 단위 계획이 묶여있기 때문에 함부로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조합원 모집을 계속 강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받아놓고서도 사업계획이 진행되지 않으면 돌려받을 길이 요원한 거거든요. 함부로 돌려주지도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단순히 탈퇴한다, 돌려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 가입 계획서에 이미 탈퇴 금지 조항이 일반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업을 승인할 계획이 없다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내가 조합 모집을 당해서 분담금을 낸 것이라면 원시적 이행 불능 상황에서 조합 모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탈퇴 규정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계약 해제시키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변호사님, 이게 원시적 이행 불능인 걸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입증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요즘에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워낙 잘 마련돼 있어서 변호사들이 법원 통해서 관할관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조합에 어떤 의사 표시가 담긴 공문이 내려갔다라는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내가 조합 가입이 됐다면 언제든지 원시적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탈퇴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이 효력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도 탈퇴나 계약 해제를 원하시는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얄 법무법인 정태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